제가 자주 만나는 시골 출신의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 동생이 서울에 30억짜리 건물을 사서 6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건물주네, 부럽다. 60억 건물이면 월세만 받아도 먹고 살겠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데 그 친구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맞벌이였는데 최근에는 이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부업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60억 건물주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월세만 해도 먹고 살겠다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예전엔 건물주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에 놀고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서울의 건물주지만 막상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실제 건물주 동생의 속 사정과 재테크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13년간 정말 많은 부업 강의뿐만 아니라 재테크 강의도 들어보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그 중에서도 건물 투자와 주식에 관한 부분을 딱 10분 동안 핵심만 담아서 전해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면 더 이상 막연한 현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무엇이 진짜 자유롭고 삶이 풍요로운 부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생기실 겁니다. 건물 가격이 30억에서 60억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30억을 번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월세로 먹고 살지 못한다는 게 뭔 소리지 싶으실 겁니다. 세금, 이자 다 빼고 나면 그 친구 손에 남는 진짜 돈은 대체 얼마일까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제 순자산은 30억 정도인데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급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7년 동안 1억을 모았고요. 그 이후에는 재테크와 사업까지 더해서 6년 만에 1억을 3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인연은 10년이 넘었는데요. 저희는 만날 때마다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데 6년 전 서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선택한 것은 겉보기엔 둘 다 재테크처럼 보이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모른 채 시작해요. 저도 막상 현장에 뛰어들어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돈 좀 불려보자 라고 뛰어들었다가 10년 뒤에 보니 어떤 사람은 자산이 60억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쪼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 절반인데도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재테크 방법의 구체적인 차이와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그 친구는 실제로 월세만 따박따박 받아가며 살고 있을까요? 자, 먼저 그걸 알아보기 전에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3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을까요? 30억 건물은 30억 현찰 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최대로 끌어오는 방식, 즉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왜죠? 맞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네, 돈이 없으니까. 만약 있어도 내가 가진 돈에 비해서 큰 자산을 사면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산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끌에서 30억, 40억 마련한다고 해도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건물을 살 수는 없어요. 결국 최우선으로 입지를 선택하고 건물 컨디션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지도 좋고 컨디션도 좋으면 좋겠지만 돈이 한정적이니까요. 자, 그럼 건물이 낡았으니 당연히 임대료가 좀 낮겠죠? 서울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연 3% 내외입니다. 30억짜리 건물이면 월세 수익이 75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계산이죠. 근데 모든 상가가 공실 하나 없이 계속 돌아가나요? 최근에는 서울 상가 공실률이 11% 정도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40%가 난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받으면 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대충 이 두 개 감안하면 월에 한 6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80% 대출, 즉 24억에 대한 월 대출 이자는 얼마일까요? 4% 이자율이라고 감안해도 월 8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매월 따박따박 임대료 받으면서 놀고 먹어도 월급 이상 나온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현실과는 매우 다르죠. 매달 240만 원씩 이자를 오히려 메꿔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투자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세 차익이라는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나서 이번엔 수익을 계산해보죠. 그 친구는 정말 30억을 벌었을까요? 건물 가격이 30억 올랐으니 겉으로 보이는 수익은 30억입니다. 여기서 건물을 취득했을 때
가장 먼저 빠지는 돈, 취득록세와 부대비용이 있죠. 30억 기준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그 외에 법무비, 각종 비용을 포함해서 대략 2억 정도가 나갑니다. 다음은 투자 기간이 6년이라고 했을 때 대출 이자입니다. 임대료로는 이자를 다 막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달 24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할 때 6년간 약 1억 7,280만 원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지출, 양도소득세가 남았죠. 30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법인세랑 지방소득세 합치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있죠. 이건 사실 토지와 건물의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대충 연에 1,0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가정하면 6년에 8,77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8억이 까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비용은 사실 30억 기준이고 건물가액이 60억까지 오르면 점점 오르겠죠. 그리고 건물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일일이 산정하진 않았지만 건물 누수며 하자 보수며 6년 동안 시간과 돈도 사실 꽤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22억은 내 돈인가요? 법인 돈인가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쓰다가 뉴스 나왔잖아요. 개인 돈으로 가져오려면 또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았던 30억 수익은 세금과 비용 그리고 6년간의 월급으로 메꾼 이자를 빼고 나니 엄청나게 줄어들죠. 영끌하고 아내까지 맞벌이를 하고 6년을 버틴 결과 30억 건물로 약 20억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0억도 안 되겠죠. 이건 정말 몇 안 되는 희망편이에요. 어쨌든 6년의 건물가액이 2배가 뛰었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친구가 들었던 건물 투자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가능한 가장 비싼 곳에 투자해라.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지인에게도 최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잘 되면 몇십억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 만약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타격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 중에서 이런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매달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건물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세 차익이라는 한 방을 노리고 잘 되면 10억대 자산가, 삐끗 잘못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리스크를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매일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한 건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 880만 원에서 1억까지 7년, 다시 1억에서 30억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부업소득, 주식으로만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주식으로 30억을 만들었다고 하면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변동성도 큰데 부동산보다 더 위험한 거잖아. 맞습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부터 주식으로 제 전 재산 4천만 원을 전부 날려봤던 경험도 있고요. 제 주변에 주식으로 힘들어했던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왜 다들 실패했을까요? 제 실패와 여러 주변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좋은 종목을 몰라서도 매수 타이밍을 못 잡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버텨낼 맷집, 물론 정신적인 맷집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월급만으로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주식을 팔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깨달았죠. 주식 투자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언제 사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돈이 많으지 않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오링이 났을 때 급전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게 손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모든 핵심은 바로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계 최대 컨설팅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불확실할수록 살아남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현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하다는 건 당연히 주식시장하고는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위기를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현금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 지인의 부동산 투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투자는 오히려 매달 240만 원씩 현금을 뺏어가는 역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물론 공실이 나거나 하자보수가 있으면 그 금액은 훨씬 더 커지고요. 그러니 유연성이 있을 수가 없죠. 건물을 팔 때까지 몇 년 동안 혹은 십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중간에 부동산 규제가 바뀌거나 세법이 바뀌거나 하면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 시작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잉여 소득을 만들어내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진 투자는 다릅니다. 이번 달에 현금 사정이 안 좋으면 투자를 쉴 수도 있고 여유가 생기면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통제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부동산은 나쁘고 주식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도 분명 훌륭한 투자처이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게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 투자하냐, 무엇을 사느냐, 언제 사느냐가 아니고 어떤 순서로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하느냐입니다. 그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 실제 실패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와닿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가장 첫 단계인 추가 현금 흐름 만들기를 건너뛰고 오로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월급만 가지고 2단계인 주식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투자금이 적으니까 성장은 더디고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마다 실패의 타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에 먼저 집중했을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정말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만 뒷받침된다면 심리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 현금 흐름, 어떻게 하면 내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투자해서 몸값을 올리거나 작은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제가 직접 검증한 확실한 방법들을 전달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더욱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